프랑스 사람들이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랫동안 그 답은 이탈리아였습니다. 로마의 골목, 피렌체의 미술관, 아말피의 해안. 그런데 요즘 프랑스 여행 커뮤니티에서 그 자리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해외여행지 가운데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여행지 1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냥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그 흐름 한가운데 있는 프랑스 여성 여행 유튜버입니다. 그녀는 서울 3일간의 여정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프랑스 현지에서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짜 서울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Voilà, c'est vraiment le marché très coréen, ça fait pas du tout touristique, mais il y a tout. C'est vraiment le marché où tu trouves de tout. 관광지 느낌이 전혀 없는데 없는 게 없다. 모자, 신발, 주방용품, 먹거리까지 한 공간에 다 모여있는 이 시장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상이지만 프랑스인의 눈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세계처럼 보였던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재래시장이 있긴 하지만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남대문 시장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파리의 전통시장들은 주로 식재료 중심이고 운영시간도 오전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남대문 시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거의 모든 품목을 다루며 돌아가는 거대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 마주한 그녀는 기념품 몇 가지를 손에 쥐고 시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뒤 그녀는 오전에 한 가지를 더 챙겼는데요. 시장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호떡 한 장이었습니다. Ça fait vraiment comme un miel épais et avec les graines. C'est trop bon. Ça me fait presque penser le goût à des desserts orientaux. 뜨겁고 기름지고 달콤한 그것. 한국인이라면 겨울시장 골목에서 한 번쯤 손을 호호 불어가며 먹어봤을 그 호떡을 이 프랑스 여성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했는데요. 반죽 속에서 흘러나오는 꿀과 흑설탕, 견과류의 조합이 동양 디저트 특유의 깊고 향긋한 맛을 낸다며 절대 잊지 못할 간식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도 크레이프나 갈레트 같은 거리 음식이 있지만 이렇게 반죽 안에 속재료를 가득 채워 기름에 구워낸 방식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녀는 남대문을 떠나면서도 한 손에 호떡 봉지를 들고 지하철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안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이었습니다. En fait, il y a des sièges libres, mais c'est ou les roses où c'est écrit que c'est pour les femmes enceintes, ou les jaunes où c'est écrit que c'est pour les personnes âgées et handicapées. Mais vu qu'il y a personne, moi j'aurais tendance à m'asseoir dessus. Mais vu qu'il y a personne qui s'assoit, j'ose pas m'asseoir. 빈자리임에도 아무도 앉지 않는 그 분홍색 좌석. 우리에게는 당연한 에티켓인데 그녀에게는 그 장면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우선 탑승 좌석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임산부나 노인이 서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좌석을 비워두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화장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파리 아니라고. 직접 비교가 나온 겁니다. 파리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이 없거나 있어도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역에는 무료 화장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20개나 된다며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Ah, il y a des toilettes dans ce métro. Ça tombe bien. Eh ben, gratuit, relativement propre pour les toilettes de métro. Et il y a 20 toilettes, quoi. Je pensais qu'il allait y en avoir 2. Non, mais vraiment, c'est... Ah, ils sont trop opérationnels. T'es pas à Paris ici, hein, je te le dis. Hein. Enfin, t'es pas... 우리에게는 그냥 지하철역 화장실인데 프랑스 여성에게는 그게 이미 선진국의 증거였던 겁니다. 오후에 그녀가 찾아간 첫 번째 동네는 연남동이었습니다. 옛 철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그 주변으로 자리 잡은 독립 카페, 빈티지 숍, 아트 공간들. 그녀는 이 동네 분위기를 런던의 어느 골목에 비유했는데요.
C'est fou comme d'un quartier à un autre, tu sens tout de suite une autre vibe. 런던에도 이런 동네가 있긴 합니다. 쇼디치나 브릭레인 같은 곳이요. 그런데 그 동네들은 가게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이미 상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반면 연남동은 아직도 그 감성의 결이 살아있다는 게 그녀의 평가였는데요. Ici, en fait, ça me fait presque penser à des quartiers londoniens, tu vois, où c'est beaucoup plus carré, un peu plus gris, il y a moins de couleurs. C'est plus arty, plus bobo, mais tu vois, bobo artiste quand même. 더 놀라운 건 이 동네 바로 옆에 홍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두 동네가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공존하는 서울의 밀도가 그녀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었던 거죠. Bon bah écoutez, c'est sympa. Je suis contente d'être venue et d'avoir vu que cette vibe-là, ce style d'énergie existait en Corée parce que j'aurais pas pensé. Je trouvais ça assez cool. 홍대로 넘어간 저녁, 그녀는 한국 전통주를 파는 작은 가게를 발견합니다. 가게 이름도 간판도 전부 한국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주인이 직접 나와 설명을 해주며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을 테마로 한 막걸리 4가지를 순서대로 시음하는 경험. 도수도 3도짜리 가벼운 것부터 10도짜리 깊은 것까지 다양했는데요. 그녀는 세 번째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발효된 쌀에서 나오는 은은한 유산균 향과 적당한 탄산감, 그리고 여운으로 남는 구수함이 프랑스에서 마셔온 어떤 음료와도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친절함에 대해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관광객임을 알면서도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 했다는 점에서 그녀는 한국인의 호혜 자체가 하나의 문화라는 걸 이 저녁에 처음 실감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봉은사를 먼저 들렀는데요. 794년에 처음 세워진 뒤 도심 한복판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사찰은 바로 옆 코엑스 쇼핑몰과 불과 담 하나 차이입니다. C'est un temple où il y a toujours des moines et des personnes qui viennent faire des prières, etc. C'est un lieu vivant, c'est pas uniquement un lieu touristique.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봉은사는 지금도 실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매일 신도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리는 현역 사찰입니다. 1200년 전 사찰과 21세기 쇼핑몰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이 광경. 프랑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서울만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타필드 라이브러리에 들어서는 순간 말이 멈췄습니다. Énorme, c'est considéré comme le plus grand d'Asie. C'est une vraie ville souterraine. Tu peux vraiment passer ta journée ici.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하도시. 15만 제곱미터 넘는 쇼핑 공간, 도서관, 카페, 영화관이 모두 모여있는 이 공간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동네였다는 사실을 알면 더 놀랍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강남은 논밭과 빈민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불과 40, 50년 만에 이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강남 일정의 마지막은 롯데타워였습니다. 123층, 높이 555m. 그녀는 119층 전망대에 올라 유리 바닥을 밟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Pourtant, je suis pas le vertige, mais putain, je suis dans le vide, quoi. Je jure, ça fait un truc au cœur, c'est bizarre. C'est bizarre. On peut même faire le parc d'attractions. 497m 상공에서 발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유리 바닥. 그녀는 고소공포증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굳어버렸다고 했는데요. 발밑으로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아스라이 보이고 한강이 한 줄기로 흐르는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장면. 여기에 각 층마다 카페가 있고 피아노 연주도 열린다는 사실에 그녀는 한국은 정말 경험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그녀는 반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물줄기에 조명이 물들고 그 앞에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밤을 보내는 풍경. 이게 서울의 일상입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야외 공연은 입장료를 내야 하거나 특별한 날에만 열릴 법한 이벤트인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그냥 무료이고 그냥 매일이고 그냥 한강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3일간의 서울을 마무리하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찜질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진짜 현지인들만 가는 곳. 그녀는 그 공간에서 거의 3시간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Je suis restée presque 3 heures alors que j'étais toute seule. Donc tu vois, les gens ils viennent vraiment, ils mangent là-bas, ils passent leur journée là-bas quoi. Et ça coûte 8 €. 8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000원. 그 금액으로 냉탕과 온탕, 120도 사우나, 휴식 공간, 간식, 수면 공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일반 사우나를 이용하려면 최소 30유로 이상은 기본이고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라면 훨씬 더 비쌉니다. 수건과 운동복까지 빌려줬다고요. 찜질방에서 구워 나온 맥반석 달걀과 식혜 한 잔으로 마무리하며 그녀는 이 경험이 서울 3일 중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K-팝과 K-드라마로 처음 알게 되고 어떤 이는 음식으로, 어떤 이는 야경으로 빠져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프랑스 여성이 3일 동안 발견한 서울은 그 어느 것과도 달랐습니다. 600년 시장에서 호떡 하나를 사 먹고 지하철 화장실을 보고 파리가 아니라고 외치고 120도 찜질방에서 혼자 3시간을 보내고 그 모든 것이 채 8유로도 안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탄했던 사람. 그녀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이 도시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된다는 것을요. 요즘은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뷰는 앞으로도 그런 따뜻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